자, 체크 유어셀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공선생입니다. 오, 오늘은 공 선생님 먼저. 좋아요. 저는 그리고 장첸입니다. 아, 잘 자, 지내셨나요? 우리 그래요. 네. 잘 있었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어떤 책 하고 있었나요? 까먹었습니다. 지금 창넘도백. 창넘도백.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맞습니다. 저 네.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저번 1부에서 네. 줄거리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죠? 저 약간 졸았어요. 네. 중간에 그걸 캐치해가지고 네. 저도 좀 크게 얘기 몇 네. 번 일부러 크게 얘기해서 깨웠던 것 같은데 네. 얘기가 긴 얘기예요 원래. 그렇죠. 네. 책도 두껍잖아요. 그렇죠.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2부는 네. 이제 남은 줄거리 음. 좀 더욱더 간략하게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1부 일단 보고 오시고요, 여러분. 네. 네. 그마저도 네. 정말 많이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재미있는 표현들, 재미있는 사건들, 네. 이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부터 하나요? 다시 또? 이어서 과거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과거? 네. 알란에게 누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네.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소련의 물리학자야. 네. 그래서 알란을 잡아오라고 데려오라고 스탈린이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의 이제 스탈린 서기장 동지가 네. 이오십 스탈린이 얘를 보냈는데 네. 스탈린을 만나요.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얘가 프랑코 총통을 구해주기도 했고 네. 막 이상한 놈인 거야 사상적으로. 네. 그래서 스탈린이 조금 막 슬슬 시비를 걸어요. 아. 그러다가 결국에 이 알란이 네. 어떠한 질문을 하게 돼서 스탈린이 개빡쳐서 얘를 굴락으로 보냅니다. 수용소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코스염은 언제까지 기를 건데요? 알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도 열받아서 개긴 거지. 네. 그래서 스탈린이 개빡쳐서 얘를 네. 수용소로 보내요. 근데 죽이진 않은 이유는 네. 얘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언젠가 쓸 요량이 있다. 네. 라고 해서 내버려 둬요. 알란은 수용소로 30년형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잘 지내요. 거기서도 잘 되게 잘 지내요? 지내요. 5년 3개월째 네. 됐을 때 음. 근데 술 안 먹고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길 다 터뜨리고 도망칩니다. 폭탄을 배워두면 되게 좋네요. 그니까요. 폭탄을 네. 배워야겠어요. 내 흔적도 없앨 수 있고 그니까. 네. 어디 진짜. 가서 취업도 잘 되고. 뭐 가는 네. 데마다 그니까. 일하라 그러고. 그니까요. 그죠. 폭발물. 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 소식을 들은 스탈린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네. 뭐가 다 날아갔다고? 네.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놈이 떠올린 거지. 누구? 자기가 유배 보냈던 그 자식이구나 네. 하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네.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알란은 스탈린도 죽인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지 하고 있다가 같은 일행이 있었어요.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네, 여기선 설정상 이복 사생아입니다. 형제. 버려진 형제. 네. 그런 느낌. 되게 멍청해요. 그 사람은요? 네, 알베르트와 다르게. 어쨌든 둘이 도망을 가요. 야, 들어보니까 저쪽 남한 여길 통해서 네. 미국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왜냐면 거기서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위로 가면 춥지, 왼쪽은 지들이 또 터트리고 도망 나온 동네지, 아래는 뭐 또 바다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 갔다 남한 갔다 미국 가자라는 목적으로 북한을 가는데 어떤 소련의 장교의 옷이랑 그 자동차를 탈취해서 북한에 되게 무혈 입성을 해요. 소련군 동지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김일성하고 김정일을 만나게 돼요. 먼저 김정일을 만나거든요. 김정일이 이때 11살이었어. 얘를 속인 거예요. 우리 소련에서 온 누군데 스탈린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속였는데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불러줘요. 그래서. 네. 근데 김일성이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니들은 뒤졌다 해서 이제 사기친 게 덜미를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필 마오쩌둥이 같이 와 있었거든. 네. 뭔가 회의를 하겠다고. 네. 막 얘기를 하다가 다 사형 만에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마오쩌둥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었어. 뭐 자기네 그거 일 아니니까. 네. 그러다가 알란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안 들었냐? 난 뭐 중국 사람인데 별 내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다가 혹시 당신이 마오쩌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란이. 맞는데 왜? 그럼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장칭한테 내 안부나 전해줘요. 이러는 거야. 장칭이 일부에서 얘기했던 네. 알란이 구해줬던 그 여자잖아. 네. 마오쩌둥이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그 알란이요? 라고 해서 자기 와이프의 목숨을 구해준 알란을 살리자. 야 그래서 그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게 자기가 도와주겠다. 네. 라고 해서 나는 뭐 면전에다 대고 김일성, 김정일, 뭐 마오쩌둥 다 있는데 미국으로 간다.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나발이고 진짜 다 싫으니까 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라요.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가 발리로 가는 게 어떻냐? 발리? 그럼 거기는 뭐 지금은 엄청 휴양지지만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 발리로 가라. 해서 돈도 주고 뭐 영국 여권도 만들어주고 해서 발리로 보내줍니다. 네.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친구를 만나요. 락스미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네. 이 친구가 헤르베르트랑 눈이 맞아서 결혼합니다. 네. 그리고 아만다로 개명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뭐 칼손의 알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도지사까지 올라가요. 발리 도지사. 네, 뭐 뇌물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러면서 자식을 둘을 낳아요. 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알란 아인슈타인, 네. 둘째 이름을 마오 아인슈타인으로 짓습니다. 네. 알란은 자기의 절친이니까. 네. 그리고 마오는 알란이 올 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준 은인이니까. 네.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아만다한테 뭐 대사할 마음이 있니? 카르노는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총리. 네, 알란도 취직을 하게 되죠. 네. 덩달아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제 대사가 된 아만다와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까지 해서 3자 대면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낯이 익은 놈이 하나가 있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스탈린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옆에 있던 놈이야. 근데 걔가 스파이로 여기 잠입을 했던 거지. 그거를 이제 얘가 잡아낸 거죠 알란이. 네. 이것도 우연으로. 그러네요. 네. 뭐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듯이 우연으로 잡아내서 CIA에서 야 그럼 너 첩보원 해라. 첩보원 해라서 하라 그래서 첩보원을 하다가 아까 자기를 데리고 소련으로 왔던 유리 포포프라는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이중 간첩 제안을 해요. 너 와서 나랑 같이 일할래? 해서 둘이서 이제 몇 년 또 십몇 년을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죽고 알란은 모든 걸 그만두고 이제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13년치를 받으니까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러겠네요. 원래는 뭐 공작비를 이런 걸 주는데 그걸로도 뭐 생활하기가 충분했나 봐요. 결국 노년에 스웨덴으로 돌아옵니다. 네. 스웨덴에서 돌아오고 나서 조용히 이제 있다가 네. 고양이를 하나 키웠는데 이름이 또 몰로토프예요. 몰로토프가 뭐냐면 그거 들어봤습니까? 몰로토프 칵테일? 아니요. 이게 화염병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지 고양이한테도 이름을 사실 화염병이라고 붙인 거야. 그 되게 아끼는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여우한테 물려서 죽어요. 와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여우 이 새끼 죽여야겠다. 라고 해서 여우가 돌아다니는 길에다가 폭발물 가득한 함정을 설치합니다. 근데 깜빡했던 거야. 설치한 그곳이 자기의 폭발물 창고랑 되게 가까운 곳이었던 거야. 그걸 까먹고 설치를 하고 여우가 어느 날 걸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요. 아이고. 자기가 가진 집과 재산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이 사람은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살아요 또? 네. 그래서 구급차랑 경찰차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회복지사가 이 사람을 양로원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양로원이 도망치게 됐던 그 양로원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100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난 날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재미없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전 세계 사실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도 했고 엄청난 내전과 그런 암살 작전 그 모든 현장의 중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도망쳤잖아요.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도망쳤던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행이 되고 친구가 다 됐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죽을 뻔했던 예르딘이 깨어납니다. 보스. 보스 예르딘이 깨어나서 다시 권총을 들고 이 새끼를 내 돈 내놔 죽었어 했는데
아까 그 보세라는 형 집에 갔다 했잖아요. 네. 보세가 예르딘이 둘이 친구였던 친구예요? 거야. 그래서 이 일행들이 다 친구가 돼요. 예르딘도? 네. 그렇게 친구가 되고 네. 결국 반장도 이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 경찰 반장? 네, 경찰 네. 반장도 이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친해. 네, 사이도 좋고. 네. 그리고 3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 네. 그 네버 어게인이라는 범죄 조직 이 3명이 다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1명, 2명은 진짜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네. 증거도 없고 그 와중에 3번째 사망자라고 알고 있었던 예르딘이 여기서 얘들하고 친구가 됐어. 막 이러고 있어. 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아, 이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그냥 무혐의로 내버려 둡니다. 무혐의 하지 뭐. 네. 그리고 이 반장도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요. 에? 친구가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한잔 하시게 하면서 이제 알란이 되게 특유한 뭐 말재주도 네. 있고 뭐 네. 따뜻하게 하니까 다들 모두 친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네. 이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고를 하는 장면이 저는 진짜 이 소설의 백미이자 압권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조각조각의 요소들을 다 끌어와서 저희가 이랬던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요.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재치를 발휘하면서 이 설명들을 해나가는데 이 부분은 난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을 읽어보시고 네. 이 부분이 진짜 백미거든요. 오호.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시길 저는 진짜 엄청나게 권합니다. 음. 결국엔 그래서 이 검사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오케이 없던 일 하고 끝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예르딘 일행들, 그 알란의 일행들은 너무나도 참 재미있고 신나는 모험이었다. 어디 가서 그냥 누워서 차나 한잔, 술 칵테일이나 한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 알란이 그럼 발리로 가는 거 어떻냐? 라고 얘기해서 아까 발리 섬에서 그 아만다라는 사람이 권력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와,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줄게. 라고 가기로 했는데 코끼리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니까. 코끼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 그니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또 뭐 어떠한 인연을 그걸로 뭐 군용 엄청 큰 군용 그 비행기를 수송기를 얘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코끼리 싣고 가려고. 네네. 네. 그래서 코끼리를 포함해서 그 일행들, 뭐 베니, 율리우스 등등은 발리에 도착하고서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죠. 끝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인도네시아 정부 특사가 어느 날 응. 알란에게 조용히 와서 저희 일 하나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응. 라고 물어보고 뭔데요? 알란이 오케이를 하고서 끝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게 후속작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핵을 들고 도망친 101살 노인이 되는구나. 뭐 그 소설도 뭐 네. 나온 지 꽤 됐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예상해보자면은 뭐 어쨌든 들어가서 일하다가 네. 아이씨 하고서 이거 들고 짠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러겠네요. 이렇게 네.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예르딘이라는 사람은 참 속없다. 응? 자기 돈 72억이랑 부하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뭐 근데 네. 사실 뭐 부하가 도망 들고 쬐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한테 없는 돈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두가 이제 같이 나누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바보같이 그래 나누자 하고 엔딩이 나는 거니까 네. 이걸 좀 개연성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워낙 책의 시작부터 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네. 알고 보니 이거였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이제 엔딩 부분이잖아요. 네. 엔딩까지 오는 동안에는 내가 이미 무뎌졌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네. 뭐 차라리 이게 낫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도 유쾌한 소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베스트셀러죠? 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일 것 네, 같냐고요? 왜일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았던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작품들이 몇 개 떠올랐거든요. 저는 네. 포레스트 검프랑 네. 국제시장 네. 다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봤죠. 네. 이게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진이 알고 보니까 주인공을 구해줬었다. 네. 그리고 뭐 정주영의 구두를 닦아줬었다. 네. 뭐 앙드레 김을 만났다. 이런 것들이 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면서 네. 우리가 흘러왔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줬었고 맞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네.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였다. 뭐 내가 음악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존 레논이었다. 검프가 만든 새우 뭐 회사가 뭐가 이거였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굉장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공 선생도 그런 거 보면서 네. 느꼈던 점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보고 나서 막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그게 뭐 아 그래요? 네. 재미를 못 느꼈어요? 아니면 제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고 지나갔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국제시장 보고 나서 뭐 그냥 뭐 클로즈업 되잖아요. 되게 그죠. 의도적으로. 네. 근데 저게 뭔데? 이러고 나중에 SNS를 보면은 이제 뭐 나왔다. 뭐 이렇게 보고 나면 신기하네 정도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 영화를 볼 때는 몰랐으면 음. 재미를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확실히 소설을 읽고 나서도 어떤 부분이 재밌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 사람 네. 이게 이거였어? 네. 뭐 이런 경험은 다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재미를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사람한테. 근데 이게 왜 재미를 일으키느냐? 네.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뭐요? 그 우리가 네. 드라마나 네. 어쨌든 뭐 영화나 책 모든 작품을 보고 나서 거기에 네. 몰입하고 네. 뭐 여운이 남는다 하잖아요. 네. 공 선생도 뭐 어떤 작품을 보고 여운이 좀 남았던 적이 있습니까? 많죠. 많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생각나는 거는 지금은 기생충. 기생충. 네. 어떤 점에서? 기생충은 그냥 끝나고 나니까 네. 감정이 되게 네. 오래 남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냥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느끼는 그 여운이라는 게 사실 네. 이 허구 속에서 네. 어떤 정보를 끄집어 와서 현실화시키는 게 여운이라고 합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뭐 주인공의 사랑 얘기가 너무 진하고 애절했어. 네. 뭐 누구나 꿈꾸잖아요. 네.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 네. 혹은 뭐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네. 하는 여운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본능이라고 하느냐? 네. 우리 동네마다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네. 동네마다 어렸을 때 슈퍼맨이라고 하고 망토 두르고 네. 놀이터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진짜 많았잖아요. 어떤 삶을 사신 나는 슈퍼맨 세대였어. 그래요? 나 애기 때는. 근데 그런 거 다 얘기 들어봤죠. 네, 알죠. 누구나 한번 흉내를 내보고 네. 슈퍼히어로의 흉내를 내보고. 네. 뭐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뭐 아이언맨 그렇죠, 따라하기도 했고. 뭐 수영장 같은 데 이런 거 하는 거. 맞아요. 거. 그게 다 네. 그 허구를 현실로 가져와서 네. 몰입하는 과정이고 네.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네. 이 유사 역사물이라는 게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네. 기존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약간만 비틀어서 네. 하는 것들을 유사 역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완벽히 다른 결말이면 어땠을까 하는 건 이제 대체 역사라고 하죠. 네. 이런 유사 역사물이 그 경계를 허무는데 가장 좋은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허구와 나와의 벽이 약하면 약할수록 네. 내가 여기서 끄집어 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어쨌든 이건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지금 뭐뭐 있습니까? VR, 로봇들, 뭐 AI가 탑재된 로봇, 내가 말을 걸면 지금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VR은 내 시각적으로 지금 내가 상호작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얼마 전에 구글 무슨 비전 이거 해가지고 막 혼자 막 길거리에서 컴퓨터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만. 애플. 애플이에요? 네, 애플 프로비전. 네. 그래. 그게 이제 다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소모하는 예술들은 이미 다 과거잖아요. 네. 영화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네. 음악도 이미 발매된 거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것과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얘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얘네는 과거예요. 힌트를 주자면 얘는 과거에 있어요. 네.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려면 과거의 역사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쵸.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섞이면 되잖아요. 섞는. 네. 나의 과거와 내가 알고 있는 과거와 네. 이 허구 속에 있는 과거가 섞이면 네. 그럼 그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나온 세상 속에 얘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뭐 되게 엔딩 같은 거 이런 거 가끔 네. 이런 거 나오는 때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유행을 네. 했었듯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고 느꼈을 때 네. 뭐 여운도 남고 그렇죠. 흥미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이런 유사 역사물이라는 게 네. 대표적인 작품을 꼽아봐라라고 얘기하면은 뭐 네. 방금 말한 세 작품이 나올 정도로 네. 되게 좀 좁잖아요. 막 대표적으로 많지 않아요. 네, 뭐 되게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은 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소설 들으면서 네. 제일 먼저 생각났던 작품이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이 과거에 살았던 이제 아티스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설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막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가게를 들어갔나 마차를 탔는데 갑자기 시간 여행으로 과거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뭐 유명한 이제 소설가들, 뭐 음악가들 뭐 해갖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였는데 네. 그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비슷한 그런 유사 역사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뭔가 저희가 알고만 있던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네. 김정일이 그러니까요. 어린 김정일이 네. 막 나한테 사기를 쳤어 널 죽여버릴 거야라고 네. 외치는 뭐 대목이라든지 스탈린이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근데 이제 단순히 네. 내가 이걸 읽으면서 뭐가 재밌었을까라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인간은 왜 여기서 재미를 느낄까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다가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게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네. 우리 한 사람이라는 개인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네, 재밌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행적은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대폭발 활극이었는데 네. 어쨌든 개인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네. 뭐 진영 논리 속에서 서로 적대적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돌아다녔는데 의도치 않은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소설의 큰 플롯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 근현대사 대한민국 근현대사라고 놓고 봅시다. 우리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요? 네. 아니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이 네. 인물이 이 사건을 주도한 걸까?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네. 그 인물이 부각된 것일까? 네.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후자. 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이 부각이 된 것이다. 그럼요. 그 인물은 누구로도 대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네네. 네, 그 인물이 그렇게 부각될 수 있었던 곳엔 그 인물의 노력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운, 네, 이런 것들이 운이나 뭐 사람 간의 관계라던가 뭐 되게 복잡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단순 부각된 것뿐이지 그 개인에게 너무 많은 원인을 주고 싶진 않다, 주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맞고. 물론 양쪽 다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쵸. 네. 뭐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네. 그 사건 속에서 그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게 많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걔 말고 얘가 여기 있었다면 이게 됐나? 하는 사건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엔 저는 그런 얘기 같았어요. 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네. 개인은 무엇인가 과연 이 한 사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가는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허. 공 선생이 얘기했듯이 네. 그 사건 속에서 그 네. 인물이 모든 키를 쥐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진짜 사소한 것들 때문에 네. 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운이 우리한테도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 충분히. 그렇죠. 진짜 그냥 음.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 가상의 대통령 A가 있다고 칩시다. 네. 우리가 어쩌다가 광화문을 갔어요. 네. 뭐 공연 때문에라도 네.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탔어. 네. 뭐 공연장 끝나고 이제 술 먹으러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뭐 기사님 잠깐만 저기서 좌회전해 주세요 했는데 좌회전을 했어. 하필 시위 중이던 뭐 이게 트럭이랑 사고가 났네. 네. 근데 그 시위 트럭 속에 알고 보니까 총으로 대통령을 저격하려던 놈이 있었던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우리의 그게 네. 알란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의 그 네. 암살 작전을 막았다.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운이 있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도. 그리고 공 선생도 사실 네. 아까 야 그러면은 폭탄, 폭약 이런 걸 배워야겠네요라고 얘기했듯이 인생사 운칠 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삼이 없으면 운칠도 안 찾아온다. 근데 알라는 폭발물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요. 아주 오랜 기간 일을 하기도 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다면서. 그렇죠. 네. 자신이 쌓아놓은 기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들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엄청난 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개인이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큰 역사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인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러면은 왜 작가는 이 노인을 백세라고 설정을 한 걸까? 오. 이것도 되게 생각해 봄직한 주제 아닙니까? 오호. 그러면은 네. 작가가 왜 백세라고 했을까라고 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백세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100세까지 살까요? 만약에 산다고 치면 산다고 하면 진짜 막 너무 힘도 없고 네. 되게 막 너무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마냥 들어요. 막 정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널빤지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오긴 하는데 네. 양로원 그 담장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넘는 것조차 나 같은 노인에겐 너무 힘든 일이다. 아, 네. 라는 게 나와요. 아.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널빤지로 사람 때려서 기절시키거든.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 그니까. 되게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러면서 나는 100세 때 진짜 될까? 이런 게? 그니까요. 저 지금도 엄청 허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디스크 때문에. 네. 야, 가끔 생각이 들어. 운동이야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 내 나중을 대비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니까요.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운동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우리 100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운동을 좀 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왜 갑자기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소설 속 노인이 100세라서 우리는 그렇죠. 100세가 어떨지? 네. 왜냐면은 네. 어쨌든 나도 여기에 이 모험의 흐름에 나란 네. 사람을 또 대입해서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세가 된다면 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네. 공 선생도 100세 인생을 한번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한 60까지만 살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알차게. 약간 좀 짧고 굵게 살고 싶죠. 근데 뭐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네. 목숨이 연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막 가늘고 길게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뭐 그때 되면 또 다르겠죠. 그때 그렇죠. 되면 또 오래 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때 되면 다르겠죠라는 그 말도 네.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아 그래요? 알란도 별로 삶의 의미가 뭐 없었다가 네.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런 네. 결정적인 사건도 되게 많았고 어. 여기 나온 주인공들도 심경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늘 너무 많이 생략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진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럼 작가는 100세로 설정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발음하기 편하잖아요. 100세. 네. 창문 너머 도망친 100까지도 길어요. 아, 그래요. 창문 너머 도망친 98세의 노인 이러면 아하, 너무 길잖아요. 하긴 뭐 스웨덴 말이나 네. 우리나라 말이나 그쵸. 100이랑 이거는 뭐 다를 수 네. 기니까 똑같이. 네. 10 이렇게 100 이렇게 짧아서. 오, 네. 너무 좋은 의견이네요. 네.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요? 뭐 네. 의미는 작가가 정확히 뭐다라고는 말은 하진 네, 않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본직한 것들은 꽤 많죠. 사실 왜 100세죠? 100세라고 한 세기를 설정함으로써 네. 20세기에 걸친 그 모든 음. 사건들을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1900년대부터 1차 대전 직전부터 네. 네, 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뒤에 냉전까지 해가지고 음. 여러 사건들이 사실 인류사로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어쨌든 그런 네.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유럽 쪽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돌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노인이 네. 진짜 노인 소리 들으려면 100세는 돼야지 뭐 한 80 노인 이러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생각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애매하지 않아요? 막 물론 길기도 하겠지만 창문 너머 도망친 67세 노인 막 이렇게 해봐. 그러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얘기일 것 같아. 그죠? 아직 되게 창창하고 한참이고 다시 그러게요. 뭐 사업을 일으키고 100세 듣다가 60 하면은 좀 젊어 보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100세라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나이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맞아요, 그 나이를 맞아요. 좀 사용한 게 아닐까. 뭐 이 소설 자체도 좀 전에 나온 소설이니까. 맞아요. 자, 어쨌든 이런 설명들과 곁들였을 때 네. 전체적으로 어떤 소설이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공 선생? 저는 글쎄요 재밌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성향에 또 따라 그쵸, 다르게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 역사물에서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꼈다 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막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그 사람인데 하면서 좀 신기하고 반갑고 재밌을 걸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되게 이런 뭐랄까 엉뚱한 개그 이런 거에 잘 못 웃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뭐지? 하면서 그냥 어이없네? 하면서 넘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막 재밌다, 유쾌하게 풀어냈네 이런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활극 느낌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정신없는 거. 그래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조선 명탐정 그래. 아세요? 그런 거 저 별로 재미없거든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B급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감성, 뭔가 그런 유쾌함을 잘 못 웃어요.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맞아요. 소설에서. 진짜 네. 저는 그런 걸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표방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작가가 네. 이게 데뷔작이라 했잖아요. 네. 한 15년, 20년 정도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 어느 정도 재산이 좀 됐는데 네. 이 일하는데 몰두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회사도 매각하고 요양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요양을 하면서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래저래 한 7, 8년 정도 막 구상하고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는 써도 되겠다라는 네. 판단이 들어서 네. 처음 낸 작품이 이거라고 합니다. 와, 진짜 준비를 근데 오래 하시긴 했나. 네네네. 음. 근데 저는 약간 본인의 경험들도 좀 많이 녹아있다고 보거든요. 아, 양로원으로 설정한 것도 요양원에서 노인이라고 설정한 것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좀 모험을 꿈꾸지 않았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들고 음. 뭐 모험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네, 이 소설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재밌게 읽었어요, 저. 음. 물론 추천하진 않지만. 여유가 있다면 여유 있게 읽기 좋다. 그리고 이것도 뭐 공 선생도 얘기했지만 네. 아는 만큼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즐길 네. 수 있는 소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접근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 소설을 통해서 뭐 이 소설에 나온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였을까 하고 찾아보시는 것도 네. 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지만 네. 보고 있는 만큼 다른 걸 또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일부에 얘기했듯이 우리 채널 너무 좋아요. 네. 그죠?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도와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네. 뭐가 좋은지 댓글에 한 번씩 써주세요. 네. 네. 아, 일부에는 뭐 공 선생하고 피드백도 했는데 네. 줄거리 얘기하다가 그게 그냥 다 끝나버려가지고 맞아요. 좀 아쉬웠는데 네. 2부는 저희가 좀 이 책을 통해서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서로 좀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시간이 훨씬 재밌었네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네. 1부보다 2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참 미치겠네요. 저. 하지만 여러분 덕에 네. 우리가 참고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하고 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 않냐? 그쵸? 즐겁게 참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거지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맙고요. 네. 네.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더 할 얘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게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책 교수F였습니다. 바이.